일상생활 중에서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알고 있어야 예방과 대처가 가능합니다. 암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 면역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외부의 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중에 만날 수 있는 발암물질은 무엇인지, 우리 집안에 혹시 이러한 발암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 차, 직장 등에서 사용 중인 향초, 방향제, 석고방향제, 탈취제, 디퓨저, 인센스 스틱 등의 향을 내는 제품들인데요. 화장실, 차량 등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 집안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향기를 내는 제품들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리모넨과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벤젠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익히 알려진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벤젠은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등 여러 유형의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혈병은 벤젠 노출과 관련된 가장 흔한 암이며 벤젠은 골수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젠에 대한 노출은 산업작업장,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젠은 향초에서 희박한 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벤젠 말고도 향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가스로 건축자재, 생활용품, 소비재 생산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향초나 양초의 왁스에서 또는 공기 중에서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되거나 특정 유형의 심지가 화염과 반응하여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암, 특히 코아목의 암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비인두암, 부비동암, 백혈병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암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모넨은 감귤류의 껍질에서 추출하는 향료로 소비자 제품의 향료 및 향료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리모넨에 노출되면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의 리모넨이 간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리모넨은 또한 공기 중의 오존과 반응하여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모넨이 포함된 향수는 피부 자극, 호흡기 문제 및 기타 건강상의 영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향료 및 리모넨과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줄이려면 합성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천연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 라벨의 지침을 따르고 제품의 남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료나 리모넨으로 인해 피부 자극, 호흡기 문제 또는 기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경험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에 알리고 향후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꾸준히 포름알데히드 위반 제품이 적발되어 왔지만 최근 니켈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 초과 제품 623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향초나 방향제 등을 사용할 때는 고품질의 무공해로 만든 양초를 선택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속 심지가 있는 양초를 피하고 포름알데히드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양초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제품으로는 연모제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연모제에는 방향족 아민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피부에 침투하여 세포의 DNA 손상 및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검은색 머리 염색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방광암 및 피부암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중요한 연관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연모제는 또한 포름알데히드 및 레조르시놀과 같이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연모제로 인한 암 위험은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되며 암 위험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요인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대체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조한 겨울이나 환절기에 필요한 가습기입니다. 편안한 호흡기 관리와 수분을 위해 사용되는 가습기는 기체가 직접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이 늘 고여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청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온상이 되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게 되며 호흡기 문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에서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이 더욱 무럭무럭 성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며 감기,
독감,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습기의 습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과습이 되어 결로가 생기거나 여러 위험 요소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습기는 미네랄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여 폐를 자극해 호흡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습기 내부를 꼼꼼하게 청소하고 살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나 톡한 세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천연 세정제나 베이킹 소다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꼼꼼하게 헹구고 햇볕에 잘 말려 사용하시거나 가열식 가습기를 선택한다면 직접적인 물분해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유해물질 제품으로는 영수증 종이가 있습니다. 마트, 편의점 등 곳곳에서 받아보는 영수증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열을 통해 글자를 찍어내는 가멸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 비스페놀 B, 페놀,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놀은 영수증 생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페놀이 인체에 장기간 축적되어진다며 피부 자극 및 기타 피부과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기침 및 색색거림과 같은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페놀에 대한 노출이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놀은 생식력 감소 및 선천적 결함을 포함한 생식 및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탈레이트는 가멸지 영수증에서 가소제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 그룹입니다. 페놀과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는 체내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생식 및 발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노출이 ADHD 및 자폐증과 같은 신경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간 축적되어지면 간과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가멸지 영수증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자 영수증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유해물질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위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되세요.